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언뜻 생각하긴 가족 간의 통일, 이웃 간의 통일, 친구 간의 통일, 나가서는 지역 간의 통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일, 전 세계의 통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통일될 수는 없죠. 각자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주에 통일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숨을 쉬어야지만 사는 게 통일된 것이죠. 그건 이 우주의 생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숨 쉬어야 사는 게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먹어야 사는 게 통일이죠. 기계도 먹어야 살죠. 연료를 먹어야 살죠. 기름을 먹든가 가스를 먹든가 무언가를 먹어야 살 활동하는 게 통일된 것이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니라 크게는 지역 간의 통일, 더 크게는 남북 간의 통일까지도 바라봤으면, 그리고 민족 간의 통일도 바라봤으면, 물론 그 민족이 통일한다고 해서 전부 다 같으면 그 민족은 발전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옳은 것을 통일하는 것이죠. 이 세계의 모든 옳음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에서 발전한 것이죠. 소설을 쓴다든지 무슨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만의 통일이죠. 그것을 영역을 넓혀갈수록 지역 간에 또는 나라 간에 아니면 시족 간에 세계 인더 월드 통일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자기의 능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사상의 통일, 그것이 제가 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할 때 통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는 것을 자주 쓰는데요. 그 소설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소소한 이야기죠. 소설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는 뭐예요? 우리 고대어로 푸념이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고 어쨌다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한다 할까? 처지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읊어대는 것이죠. 소설은 뭐라고 번역해 갔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인데, 소설이라는 건 한문으로의 번역이고, 우리의 그 소소한 이야기 중에는 나불 그린다고 그러죠. 저 새끼 되게 나불 그리네. 나벨이 뭡니까? 나불이 노벨이 소설 아니에요. 나불나불을 영어는 노벨로 번역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그 언어 구사는 노벨입니다. 노벨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불거리는 자체가 소설이고, 그게 노벨이고, 그게 하나의 문학의 장르죠. 우리가 이 문학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게 소위 그 문학이면서 나불나불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주 여러분한테 나불나불 하는데, 최근에 제가 쓴 소설이 목폭대로 코리아에 간 호남 청년들, 이거 상당히 저는 정성 들였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칙만은, 그 표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호남 청년들이 고려를 창건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호남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코리아는 창건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코리아가 아닌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의 기초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발전,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리아라고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리아를 개국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목포권의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그 당시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우리가 자손은 아니죠. 그때 살던 분들은 다른 데로 그 시족이 이사 갔거나 뭐 다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땅에 숨쉬고 함께 삶을 영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8년 전 그때 이 코리아를 창건한 선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그 책 속에서 나불나불 해놓은 많은 글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하면서 결국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했느냐 하는 것을 그 책에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한 왕무라고는 왕건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의 순서로 따진다면 장남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고려의 제2대 해종대왕이 됐는데 왕건이 943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왕무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죠. 우리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한 왕무라는 소년이 결국은 자라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제2대 해종대왕이 됐습니다. 코리아의 해종대왕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지역색을 떠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왕건의 장남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라도 청년이 고려를 이어받은 제2대 해종대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처가가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쪽에 영향력이 막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제2대 왕을 탄생시킨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왕건은 이 전라도를 지극히 황해도 다음으로 왕건은 이 전라도를 인정하고 사랑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만인 945년에 충청도 출생 정종과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건의 셋째 부인 출생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라남도 나주 출생의 왕무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 사람 인맥으로 인해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이 고려의 많은 자리에 재상으로 군림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고 봐야죠. 그렇게 죽이고 충청북도 청주권 출신의 정종과 광종이 형제가 돌아가면서 왕을 해먹었다는 얘기는 이 왕의 계승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아주 나쁜 관례죠. 왜냐하면 그 왕정 제도는 자기의 적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게 순리라고 할 때 그 충청북도에서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형제 간에 나누어서 왕을 해먹었다는 자체는 순수한 왕권 계승 제도에 이탈한 일종의 이단적인 정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뭐 배 아프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건은 전라도가 처갓집이면서 전라도에서 태어난 제2대 해종대왕에게 고려의 전권을 계승해준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이 전라도 사람을 충청도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왕의 계승권이 없는 사람들이 쿠데타로 이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잡고 그 뒤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정종과 광종은 정권을 잡고 전라도 세력을 무참히 학살하고 왕권을 뺏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앞으로 고려의 제3대, 4대, 5대 어느 때든 다시 등장해가지고 전라도가 권세를 잡게 되면 자기들이 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역사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조작했느냐? 왕건이 죽기 전에 후뇨 10조라는 10개 항에 통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고려를 계승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제8조가 차연, 이남, 공주강 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산세가 배역하고 거기에 대한 수맥 또한 배역하다. 본주를 통해서 어디가? 개성이죠. 본주가. 개성으로부터 산이 뒤돌아서 있고 물도 역수로 빠져나간다. 그쪽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간사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 왕권에 부속되는 어떤 작은 자벽자리라도 주지 말아라. 그쪽 사람들은 등에 오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내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유언이 불과 왕건이 죽은 2년 만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차연, 이남, 공주강 외가 정종과 광종이 태어난 충청북도 그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왕건의 우려가 맞는 동시에 전라도가 모함을 뒤집어 쓴 거죠. 전라도가 배역은 땅이니까 그쪽 사람들을 등에 오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뒤집어 얘기면 왕건은 그쪽 차연, 이남, 공주강 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고 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등에 오지 말라고 경계를 한 건데 바로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전라도가 배역은 땅이다. 이렇게 역사를 조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조작했다는 증거를 네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호남이나 경상 지방이나 이쪽에서 왕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 차연 고개를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경부선 아니면 제1번 국도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천안 거쳐서 평택 거쳐서 수원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옛날에는 이쪽인 도로가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면 해적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닷가는 가급적 보행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도둑들이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의 중간 지점을 통해서 도로가 지금의 중부고속도로 그 도로가 옛날에 신라가 개설한 그 도로하고 일치합니다. 그 중부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소위 충북 음성군 대사면 화봉고개 거기가 차연이죠. 그 차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되는데 거기에 그 화봉고개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몽골군이 주둔했고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는 고구려가 주둔했고 또 신라가 그쪽을 접수했을 때는 신라가 주둔했고 물론 백제도 주둔했었고 조선은 조선대로 자기의 영토를 지키던 말하자면 한반도의 중부 사령부격인 그런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연고개가 개설된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신라가 백제를 배반하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인가요? 당항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당항성이 왜 당항성이냐면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는 그 항구다. 그래서 그 당항성이죠. 근데 그 당항성까지 경주에서 설업을 해서 마차길을 한반도에 최초로 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굳이 명명을 한다면 제2번 국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번 국도는 자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마차길이 있었습니다. 신라 때. 제2번 국도에
교통량이 제일 많죠. 우리가 신의주를 갈 일보다는 중부 쪽으로 왕래하는 인구가 더 많다고 할 때 당연히 차연국에는 그만큼 유명한 국이죠. 왕건은 죽을 때 후녀 8조에서 차연, 이남, 공주강 외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고려에.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일으킨 게, 여러분 제가 수차 강조했지만 홍성군에 사는 환선길이, 이 사람이 제1번, 두 번째가 공주에 사는 이흔함, 세 번째가 청주권에 사는 임춘길, 경동, 진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무려 한 20, 30건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반란이. 왕건의 머릿속에는 그쪽에서 일어난 반란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연, 이남, 공주강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게 증명돼요. 왜 증명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왕건이 충청북도에 와가지고 그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섬기던 궁예는 어떤 형태로든 제압되었고 지금은 고려가 세워져 가지고 한참 융성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고려가 여러분들을 같은 신민인데 반란군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협력해서 고려를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연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연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새끼 가짜는 게 아는 체고 연설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죠. 근데 그 당시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왕건의 연설을 아마도 엄숙히 경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들었던 그 충청북도의 소위 지역 유지라고 하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건한테, 왕건 각하, 지금까지는 그 무지한 몇몇 놈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들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서 그 사람들을 선무해가지고 반란을 못 일어나도록 책임지고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왕건은 흔쾌히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려를 더 융성 발전시켜서 모두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이러고 들어가면 며칠 있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요. 물론 그때 왕건 각하를 대하려고 참석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 그 사이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예가 충청북도에서 7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궁예가 철원에다가 도읍을 옮기면서 충청도의 부호들을 뽑아서 일천호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원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넓은 농토가 많은 들판이죠. 그 들판에다가 도읍을 정하는데 그 도읍지에 궁예를 든든히 지켜줄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예가 고향처럼 태생지처럼 자라났던 그 충청북도 사람들을 일천호를 그걸로 옮겼어요. 그 일천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지역 유지 소리를 들을 만한, 적어도 노비를 몇십 명에서 백여 명 이상씩 거느리는 아주 큰 부자들만 옮겨갔죠. 그러면 그런 부자들이 옮겨가면 그 충청도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찌꺼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들하고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얽혀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이 옮겨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궁예가 철원에다가 도읍지를 옮긴다고 하면 이건 신도시 아닙니까? 그 신도시에 충청도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갔다가 뭐 노예로 시키려고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노비를 적어도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 일천호를 데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부호들, 지역 유지급들만 데려간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철원에 가서 그냥 갖다 내팽개친 게 아니고
그 철원의 넓은 들판의 토지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그 점령한 사람 땅 아닙니까? 옛날에는 궁예가 철원을 점령했으니까 그게 다 궁예 땅이에요. 그럼 궁예가 맘 놓고 충청도 호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충청도 호족들은 거기 갈 때 신도시로 이사가는 그 꿈에 부풀었고 배란간 거기 가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충청도에서 누리던 그 풍요한 그 부자의 땅은 전부 충청도 사는 사람들한테 소작을 줬을 거 아닙니까? 뭐 사돈의 팔편, 먼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도 호족들이 옮겨간 덕택에 배란간 많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잘 수확해가지고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철원에 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농지를 하사받아가지고 이것은 지금 얘기로 하면 신도시에 큰 땅을 가지고 거기 가서 터전을 잡아서 왕도에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 가서 서울의 어느 한 동을 호족 하나가 다 차지하고 뭐고 활동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의 창출이고 이게 아주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그 행제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행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왕건을 도와가지고 궁예를 죽이고 고려를 세웠다고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전라도가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전라도 정권을 들러엎고 저 사람들이 행여나 그 원한을 가지고 나중에 고려의 정권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충청도가 또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글줄이나 읽은 사람들 들여놓고 전라도 사람이 도대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고려에서 등용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왕건의 후녀 8조를 잘 해석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엉터리 해석을 한 것이죠. 전라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인재를 다 잃고 더군다나 배역의 땅이라고 하는 덤태기를 쓰고 아주 천형 같은 그런 그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사후로부터 계산하면 1080년 우리가 박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기조가 고려가 무너지고 나서도 조선이 들어서도 그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조선은 경상도 오고 손잡아가지고 결국은 전라도를 계속 박해해온 것이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도 전라도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여러분의 노년 세대 그 이상의 사람들 터무니없이 우리가 모략을 당하고 수탁에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문경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해석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 차연 이남 공주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 화봉곡의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더라. 분명히 제 책에다가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안 칩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전라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되고 이것은 전라도 사람들만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한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적들의 문서 해석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받은 박해와 갈등으로부터 원한을 가졌던 그 기나긴 세월, 천년의 세월 여기에 우리 통한이 묻어 있었다면 오늘 이 문경주가 이 사실을 밝힌 내용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책을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박해를 했던 충청도 사람들도 읽어보셔야 되고 박해를 받았던 전라도 사람도 읽어보셔야 되고 우리 한민족은 누구나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 책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문경주 얘기 믿을 수 없어? 지놈이 뭐 불변의 그런 법칙만 얘기하는 놈도 아닐 테고 그런 말을 그냥 무작정 믿을 수 없으니까 한번 그 책을 구해가지고 내가 따져봐야 되겠어. 이런 분이 있으면 더 대환영입니다. 따져보시고 저에게 어떤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생각을 바꾸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역지세에서도 분명히 전라도 지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혔고 그 외에 다른 그 문헌적으로도 도저히 호남을 차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창지대요 서부 해안을 넘나드는 이 태평양하고 가장 근접한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모략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고는 확실한 증빙으로서 그 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그 책을 읽어보시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